서로 손을 잡고 북미가 회담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게만 북한과 미국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북한의 친서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한국이 북미 협상의 중재자로서 북미 대화 시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 의지를 뒷받침한다는 미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미 회담에 참여하기 위한 북측의 조건을 국회에 보고한 국정원에 따르면 한국의 위치가 이미 중재자로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이지만 마냥 즐거워할 일은 아닙니다. 통신선을 복원하고 뒤이어 바로 북한에서 발표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일에서 보듯 북한은 남북한, 북미 간, 심지어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대가를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제적 조치로 북한과 관계를 생각하는 모습도 나쁘게 보진 않지만 북한이 우려하는 일을 어느 정도 들어주고 비중이 작은 일이라 해도 그에 걸맞은 반대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에서 보는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국제관계에서 어느 한 나라의 입장이 전부인 양 무조건 지지하고 몰아가는 것이나 덮어놓고 적대만 하려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고 바보 대접받는 일이 없습니다.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많은 일에서 이런 사고로 발생하는 일보다 위험한 사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북한으로선 트럼프 시절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비핵화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고 지난 4월부터 유엔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미국을 대리하여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국제협정으로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협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란 때문이 아닙니다. 이란은 국제기구인 IAEA의 사찰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협정을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하기 어려운 나라로 각인돼버린 일이 하루아침에 발생해버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2018년 이란과의 국제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립니다. 당시 일방적인 미국의 핵협정 탈퇴를 협정 당사국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문제는 미국이 탈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란에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부과해버렸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제재로 이란은 국제교역에서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한 이란 핵협정은 이란과 미국 두 나라의 협정이 아닙니다.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합의하고 서명한 국제협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당사국들의 협정을 수정하고 보완하자는 제안이 아닌 중국,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린 다음 미국이 원하는 핵협정으로 다시 체결할 때까지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경제 제재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란의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란의 강도 높은 비난을 들어야 했고 유조선이 피랍되는 불상사를 겪기도 했습니다. 평화롭던 호르무즈 해역의 긴장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경제 제재를 했을까요? 미국 등 국제사회와 맺은 약속을 이란이 성실히 지켰는데도 제재를 당했습니다. 이란 핵협정이 2026년 만료되면 2026년 이후 미국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를 트럼프는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내용으로 협정을 다시 맺자. 협정을 다시 맺기 전까지는 제재를 유지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런 트럼프의 정책 결정은 미국과 국제협약을 맺으려는 나라에 과연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게 하였습니다. 미국과의 협정은 국가가 아닌 협정 당시 대통령이 한해 유지되는 모습. 이런 모습은 미국과 협정을 맺어야 하는 미국과 정치적으로 그다지 가깝지 않은 나라들엔 주저하고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어떤 모습을 보였든지에 관계없이 미국과 협상을 안 할 수 없는 나라들에게는 그야말로 악몽과 같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들 중에 북한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바이든이 당선되고 동맹국을 우대하겠다. 국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겠다 공언했는데 그 시험대가 될 여러가지 사항 중에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부분입니다. 중국과 문제는 앞으로도
살얼음판을 걷듯 무척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지리적 경제적 특별한 위치를 미국이 이해하는 선에서 절충이 된 듯 보입니다. 북한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문제는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협상일 수 있습니다. 남북한의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다고 보기 어렵지만 북한과 미국 간의 신뢰에 비하면 중재자로서 한국이 나설 수 있을 만큼의 신뢰는 그래도 만들어진 듯 보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에서 먼저 한국의 중재 역할을 요청하고 기대하는 것으로 모습이 보입니다.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조건을 한국에 전달하고 미국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인지, 미국에 전달된 내용을 미국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국정원은 정보의 출처를 미국으로 하지 않았기에 북한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요청한 회담 재개 요청에 대해 미국에 직접 답변하지 않고 남한의 국정원을 통해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광물 수출 허용, 정제유 수입 허용, 생필품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북한의 의견을 전달하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의견이 조율되었다면 북한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6일에 열리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서 블링컨과 북한의 인사가 만나는 모습이 연출될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남북교류나 북미 협상 등 모든 것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가 북한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려면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북한이 코백스로부터 백신을 받기 위해서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백신 전달을 위한 국제요원들의 입국도 허용해야 합니다. 백신이 오더라도 보관 및 유통에 따른 준비도 해야겠지만 국경을 닫은 북한 입장에서 백신을 들여오기 위해 국경을 열 경우 코로나가 함께 넘어오는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O는 최근 전 세계 회원국 194개를 대상으로 한 전 세계 코로나 대응 보고서에서 지난달 30일 기준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접종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나라는 북한과 에리트레아 두 곳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경을 닫은 후로 코로나 백신뿐 아니라 그동안 국제사회가 지원하던 결핵이나 감염 백신, 치료제 등도 모두 지원이 중단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북한은 국경을 열지 못하는 사정이 있고 미국은 양보를 통한 대화 제의에 소극적이며 중국은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북한의 지위를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고 북한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위치에 놓여 있지만 북한이 최소한 남한의 문을 열고 남한은 북한에 넉넉한 인심을 보여 식량, 백신, 의약품, 생필품 등에서 남북한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